자, 이제 474페이지로 와서 보고기간 중에 지배력 취득하고 상실 부분이에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여러분. 지금 보면 그림이 하나 나와 있을 텐데 보고기간 중 지배력 취득이라고 해서 앞에서는 우리가 편의상 1월 1일 날 X1년 1월 1일 날 60%를 취득해서 지배력을 취득하게 됐고, 그 다음에 연결재무제표를 작성을 한다. 그러면서 여기와 관련된 조정을 했단 말이에요. 또는 X1년도에 일부 취득하고 추후에 일부 취득해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을 하게 된다. 이걸 기준으로 작성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여러분 현실에서는 지분을 취득하는데 1월 1일 날 취득하는 경우만 있는 게 아니잖아.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1월 1일 날은 취득할 수도 없죠. 외로 취득할 수는 있지. 서로 주고 팔고. 그렇지만 시장에서는 취득을 못하죠. 1월 1일 날 문을 닫으니까 1월 1일부터 열잖아. 그래서 지금 지배력을 중간에 취득하는 경우란 말이에요. 오늘이 5월 16일이니까 5월 16일에 취득을 했다라고 하면 1월 1일부터 5월 16일까지 요게 이제 큰 A, 지배기업 큰 A, 그 다음에 그 이후부터 12월 31일까지가 이제 큰 B, 이렇게 보겠죠. 그 다음에 종속기업도 마찬가지예요. 1월 1일부터 5월 16일까지가 작은 A, 그 다음에 이 시점으로부터 12월 31일까지가 작은 B가 되는데, 이렇게 지배력 취득한 시점으로부터 발생한 금액을 가지고 수익과 비용을 계산을 하는데, 지금 얘는 지배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가져갈 거예요. 근데 종속기업의 경우에는 지배력 취득 시점부터 우리 연결재무제표가 작성이 되기 때문에 연결재무제표 작성할 때 지배기업 같은 경우에 지금 큰 A, 큰 B 다 가야 되죠. 종속기업은 지금 보라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 보라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이유가 있어서 지금 보라색으로 표시가 돼 있겠죠. 그래서 얘는 우리한테 지금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종속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 기초부터 지배력 취득 직전까지 발생한 금액은 우리한테 필요 없어. 지배력 취득한 날로부터 기말까지 발생한 금액만 연결재무제표에 포함을 시키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만 포함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큰 A, 큰 B, 그 다음에 작은 B. 이 부분만 연결재무제표의 수익과 비용으로 포함이 된다라는 거죠. 지배력 취득 시점부터 발생한 종속기업의 수익과 비용만 연결재무제표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부분만.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 예를 들어 놨는데 오늘은 5월 16일인데 교재에서는 5월 1일 날 지배력을 취득했다라고 예를 들어 놨어요. 그럼 1월 1일부터 이게 종속기업이라고 치면요. 지금 지배기업 같은 경우에는 큰 A, 큰 B가 다 포함이 되니까 종속기업이라고 하면 1월 1일부터 4월 31일까지가 작은 A예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다음에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작은 B가 되겠죠. 자, 원래는 얘네 수익 비용을 봤더니 X 1월 1일부터 작은 A를 보면은 수익이 4만원, 비용이 45,000원, 당기순이익이 15,000원. 그 다음에 작은 B를 보면은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수익이 10만원이 있고요. 비용이 7만원.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이 3만원. 합계 봤더니 16, 11만 5천, 4만 5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연결 재무제표에 포함시키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IFRS 방법이지 1번이고요.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썼던 방법이 2번이에요. 어떻게 해도 당기순이익은 똑같이 나오는데 2번을 쓰게 되면은 연결 재무제표에 포함 되는 지배력 전에 취득 전에 수익과 비용이 연결 재무제표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수익이라든지 비용이 과대 표시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여. 그렇기 때문에 우리 IFRS에서는 1번 방법, 지배력 취득하기 전 거 작은 A는 포함시키지 말고 그 작은 B만 포함시켜서 계산하라.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두 가지 방법을 다 보면 지금 방법 1은 작은 B만 포함시키는 거거든요. 그럼 작은 B는 수익을 A라고 하고 비용을 B라고 했을 때 그대로 가져오면 되죠. 10만원, 7만원. 그러면 A에서 B를 빼면 3만원만큼이 순이익이에요. 이렇게 작은 BI만 반영시키는 게 지금 IFRS에서
권하는 방법이고요. 기존에 우리 했던 방법은 요거 가져오는 거야. 요거 두 개 더한 거가 16만 원이잖아요. 16만 원, 11만 5천 원. 그러면은 우리가 뭐예요? 원래 4만 5천 원이 당기 순이익인데 여기서 취득일 전에 종속기업의 순이익이 15,000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차감을 해주면 당기 순이익은 당연히 3만 원이 나와요. 그렇지만 이렇게 하게 되면 총수익과 총비용이 과대 계상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방법 1을 사용하자. 이렇게 되는 게 우리 지금 IFRS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합병이라든지 사업 결합에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처리를 해요. 그래서 방법 1을 하고 똑같이 수익과 비용을 포괄손익계산서에 반영을 하면 되죠. 만약 합병을 한다고 하면 합병의 이전에 있었을 때 종속기업 우리가 어카이어가라고 타겟이 있었을 때 이 타겟의 합병 전의 거는 관여하지 않고 합병 시점으로부터 수익과 비용 이 부분을 계산을 해준다라는 거죠. 5월 1일이라면 이 부분 작은 a 합병 사업 결합 똑같다라고 했어요.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뭐 합병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은 중간에 합병을 하게 되면은 자산하고 부채하고 요 자본만 그대로 가져오거나 순자산을 가져오거나 뭐 이런 방법들을 사용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수익과 비용을 안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1번 방법이 타당하다. 이렇게 IFRS에서 주장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예제 10번으로 가볼게요, 여러분. 자, 거의 이제 다 왔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자, 보고기간 중에 지배력을 취득하게 되는데 X 1년 4월 1일 아까고 아까는 5월 1일이었죠. 을회사 주식 80%를 6만 5천 원에 취득해가지고 지배 기업이 됐어요. 지배력 취득일 현재 을회사의 순자산의 공정가치는 장부가치와 동일하다. 처음에 동일하게 나오겠죠. X 1년도 두 기업의 재무제표는 다음과 같다. 보고기간 말 기말 잔액이다 하면서 지금 봤더니 갑회사, 을회사. 갑이 당연히 뭐 얘고 얘가 뭐 T정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수익 큰 A 요 A라고 하면 안 되겠다. 갑을 그냥 할게요. 자, 수익이 큰 A 지금 갑회사는 큰 A 작은 얘 비용은 큰 B 이렇게 하면은 갑회사는 요거 다 들어갔었죠, 여러분. 아까 했을 때 큰 A, 큰 B 다 들어갔어. 그래서 지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4만원, 31만 5천원, 2만 5천원. 을회사는 우리가 지배력 취득 시점에부터 들어가는 게 1번 방법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간다고? 작은 A, 작은 B. 그러면은 작은 B만 들어가 준다 그랬죠. 그러면 자, 수익과 비용할 때 얘는 없고 얘 지금 34만 원이니까 우리가 7만 원. 이렇게 같이 가주면 되겠죠. 지금 이해하고 있겠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단기 순이익 부분이 이렇게 반영이 된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가야 돼요. 34만 원에다가 7만 원이니까 41만 원이구나. 여기도 31만 5천 원. 요거 반영해야 되고 여기도 여기만 반영해 주면 되고 자산부채와 관련해서도 지금 12월 31일, 3월 31일, 12월 31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얘는 지금 갑 되겠고 얘는 을 되겠죠. 지금 나눠보면 얘는 우리 볼게요. 자, 자산과 지금 부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조금 이제 다른 개념으로 우리가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자산 보니까 33만 원, 13만 5천 원, 그 다음에 15만 1천 원. 종속기업 투자 6만 5천 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부채, 그 다음에 자본금, 이익잉여금
한 번씩 여러 번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X 1년 말 연결 재무제표 작성할 때 연결 조정 분개하고 정산표 작성하래요. X 1년 말에 연결 재무제표 작성할 때 연결 조정 분개해줘야 되고 정산표 작성해야 되고, 연결 조정 분개라고 하면 우리 틀은 알고 있어야 돼요. 종속기업 투자 나가주면서 했었죠. 여기 자본이랑 종속기업의 자본 상계해주는 부분, 영업권 들어오는 부분, 이런 거 기억해줘야 되죠. X 1년 말 현재 영업권에 배분된 현금 창출 단위 회수 가능액, 사장에서 나왔던가? 회수 가능액 영업권 조정한 후에 현금 창출 단위 장부보다 적으면 그중 갑회사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적으며 그중에 갑회사에 해당하는 부분이 2,000원만큼이래요. 이 부분도 여러분 봅시다. 현금 창출 단위 회수 가능액 영업권 조정한 후에 현금 창출 단위 장부 금액보다 작고 그중 갑회사 지분이 2,000원이다. 현금 창출 단위도 좀 기억해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일단 X 1년 말에 연결 재무제표부터 작성해야 되니까 연결 조정 분개하고 연결 정산표 하라고 했으니까 이건 많이 해봤어. 자, 가봅시다. 그대로 가주면 되죠. 우리가 종속기업을 65,000원에 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종속기업 투자 지금 65,000원 80% 65,000원에 샀죠. 비지배 지분도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죠. 어떻게? 얘네 금액을 보면은 자본금, 우리가 사는 시점에 자본금 5만원, 이익잉여금 2만원이었어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죠. 그래서 7만원만큼. 7만원 곱하기 20%니까 14,000원만큼이 비지배 지분이 됐었죠. 그 다음에 영업권도 여러분 계산해 볼 수 있었죠. 바로 어떻게? 7만원에 0.8만큼 하면은 얼마 나오나? 7만원 곱하기 0.8 여기서 65,000원 빼면은 9,000원 정도가 계산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X 1년 연결조정 말 연결조정 분개 지금 가능하게 됐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영업권과 관련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앞에서 이제 문제에서 주고 있었어요. 각 회사의 지분에 해당되는 금액이 영업권 조정한 후에 현금 창출 단위 장부 금액보다 적었는데 각 회사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2,000원만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영업권 2,000원만큼 내보내주면서 손상차손 2,000원만큼 인식해주는 정리를 해주면 되고요. 세 번째는 이제 뭐예요? 얘만 조금 어렵다. 당기순이익으로 인한 지배 지분, 변동분 찾아줘야 되죠. 그럼 이제 당기순이익 우리가 11,000원이란 말이에요. 지금 보면. 찾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교재 보고 있으니까. 수익과 비용 쪽에서 11,000원만큼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우리가 수익과 비용은 어떻게 지배력 딱 취득 시점부터 하자 그랬어요. 11,000원만큼이에요. 그럼 11,000원 곱하기 얼마만큼? 20%만큼. 그럼 2,200원만큼이 차변과 대변에 우리가 기록을 해주시면 되죠. 이제 여기 끝났으니까 연결조정 분개 가야 되겠죠.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수익과 비용과 관련해서 앞에서 잠깐 봤죠? 34만 원 내다가 얘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을은 우리 4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해서 41만 원만큼만 반영이 됐었고, 비용도 얘는 전체, 얘는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만 반영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손상차손이 지금 2,000원만큼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 차감해서 37만 6천원. 여기 당기순이익도 그러면은 2,000원만큼 줄어들겠죠. 여기 25,000원, 11,000원이니까 36,000원이 아니라 34,000원. 이렇게 연결조정 분개해주면 되고요. 자산 같은 경우에도 종속기업 투자 제외하고 지금 갑이 33만 원이었고 을이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15만 1,000원이었으니까 더해서 48만 1,000원.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종속기업 투자 지금 갑회사 65,000원이었고 이제 대변으로 65,000원만큼 내보내주면서 영업권이 이렇게 9,000원만큼 들어왔는데 이 중에서 조정 부분이 2,000원만큼 있었죠. 그래서 영업권 7,000원. 이렇게 해서 이제 합계 계산해주고 부채 같은 경우에는 값 그대로 더해주고요. 을에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본금 이거 값거 그대로 와주면 되고요. 지금 을 거는 어디만 오면 돼요? 지금 5만원과 31만원만 와주면 되죠. 앞에 거하고 여러분 혼돈되면 안 돼요. 여기하고 지금 혼돈되면 안 돼요. 여기 지배력 취득 시점은 3월 31일 기준으로 이거 들어왔단 말이에요. 여기는 지금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만 들어와야 되니까 부채 7만원, 자본금 5만원, 이익잉여금 3만 1,000원이에요. 재무제표 보고 있어야 돼요. 476페이지. 자, 이제 차변에 연결조정 분계 들어가야 되죠. 6만 5,000원 하면서 우리 자본 5만원, 취득 시점이죠. 이거 취득 시점 5만원. 그 다음에 취득 시점 2만원이었죠. 아까 잘 보라 그랬어. 7만원. 그 다음에 단기외 관련해서 비지배 우리 지분 2,200원 계산했던 부분이 있었죠. 단기 순자산으로 변동 부분 11,000원 곱하기 20% 2,200원 이거 조정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손상과 관련된 부분 조정해줘야 되죠. 이렇게 해서 차변에 지금 연결 조정 분계 그 다음에 대변에는 65,000원과 손상이 있었기 때문에 2,000원 부분 요거 지금 우리 조정해주면 되고요. 비지배 지분도 변동이 있었죠. 원래 14,000원 처음에 취득 시점에 여기다가 단기 변동 부분이 2,200원 있었죠. 그래서 16,200원. 여기까지 우리 해봤던 부분이에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해주면 되고요. 478페이지는 이제 지배력 상실. 내가 이제 지분을 팔아가지고 어느 정도 지분이 상실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 부분이죠. 이번에 여러분 보고기간 중에 지배력의 상실이에요. 그럼 앞에서는 그 취득이었기 때문에 취득일 시점으로 우리가 큰 A 작은 큰 A 큰 B 그 다음에 작은 B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이제 상실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큰 A 큰 B는 당연히 들어가는데 지금 작은 A는 요때 지금 상실하는 시점이니까 상실하는 시점은 우리가 기록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면은 이때는 어떻게 들어가? 큰 A 큰 B 작은 A 얘 3개만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실할 때까지 발생한 수익 비용만 연결재무제표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작은 A는 아예 기록을 안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찾아주면 돼요. 자, 예제 2번을 보면은 지배력 상실, 보고기간 초, 지배력 상실과 보고기간 중에 지배력 상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X 1년 초에 의뢰사 지분 80% 6만 원에 취득을 해서 지배기업 됐어요. 그럼 지배력 취득과 관련된 연결 조정 분기했겠네. 그 다음에 지배력 취득일 현재 을자산의 을회사의 순자산 7만원, 자본금 5만원, 이익잉여금 2만원. 그러면은 종속기업 투자가 지금 6만원 될 거고 자본금 7만원, 이익잉여금 2만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서 대변에 비지배 지분 우리가 계산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영업권 들어오고 틀은 알고 있죠 여러분? 자, 일단 샀을 때는 그렇게 했겠죠? 그 다음에 중간에 뭐 해줘야 돼요? 단기 순이익 변동 부분과 1번이 이거죠. 항상 지배력 취득 시점. 2번은 단기 순이익으로 인한 그 순자산 변동분 중에서 비지배 지분 우리가 계산을 해줘야 되죠. 그러면 자 80%니까 만약에 비지배 그 단기 순이익이 있다면 곱하기 20%만큼 해가지고 비지배 지분 계산해내는 게 2번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종속기업 처분이 있었다면 3번이 처분과 관련된 거 해야 되겠죠. 이런 순서 여러분들이 기억해두고 가면 되겠죠. 일단 다시 또 문제 읽어볼게요. X 2년 초에 63,000원 처분 63,000원에 처분했네. 집이랑 상실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X 2년 6월 31일에 63,000원에 처분해서 지배력 상실하는 경우 구분해서 회계 처리 설명한다. X 1년과 X 2년 재무제표 다음과 같다. 자, X 2년 초에 6월 30 63,000원에 처분한 거
그 다음에 X2년 6월 말에 63,000원 처분한 거 우리한테 해보래요. 자, 가볼게요. X1년도, X2년도 재무제표 주고 있네요. 자, 수익과 비용과 관련했을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얘는 다 들어가죠. 자, 지배력 잃으면은 우리는 안 들어가죠. 만약에 6월 31일 날 잃었다면 얘만 들어가 주면 되겠죠. 요렇게 앞에서 해봤으니까 앞에서는 얘가 안 들어갔지. 작은 A가. 지금은 작은 B가 안 들어가는 거죠. 자산부채 합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얘는 둘 다 고려를 지금 해야 되죠. 일부분 앞에서 봤지만 그래서 지배력 취득 시점 할 때는 얘 지금 작은 A 고려를 했었고 우리 앞에서 그 다음에 우리 연결 조정할 때는 그 다음에 작은 B 계산을 했었잖아요. 자산부채는. 근데 지금은 이제 취득이 아니라 상실하는 거니까 얘는 그대로 와주면 되고 6월 31일 상실했을 때 이 부분을 우리가 반영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면 되겠죠. 일단 지배력 상실하는 경우에 연결 조정 분기 처음에 취득 시점은 똑같죠. 종속기업 투자 6만원이니까 6만원 주고 샀다면 80%를 6만원. 그 다음에 자본금 5만원, 이익잉여금 2만원, 7만원이에요. 7, 24. 지배지분. 그 다음에 영업권 차이만큼 얘는 그냥 계산 안 해도 되겠다. 4만원. 7만원 곱하기 20%. 여기는 대차 차익으로 계산할 수도 있고 7만원 곱하기 80% 마이너스 6만원 요거 갖고 계산할 수도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변동 부분 봤더니 당기 순이익이 얼마냐면 3,000원이에요. X1년도 당기 순이익 3,000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러면은 3,000원 곱하기 20%니까 600원 차변에 이익잉여금 600원, 비지배지분 600원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팔아요. 팔기 전에 우리가 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개별 장부에 반영한 금액 앞에서부터 계속 봐줬죠. 현금 63,000원에 팔았어요. X초에. 그러면 종속기업 투자 6만원, 처분이익 3,000원. 자, 이제 지배력 상실과 관련된 분기할게요. 자산 나가주는데 14만원만큼 자산 나가줄 거고요. 지금 X1년도 재무제표 보면은 자산 합계가 14만원이에요, 여러분. 나 가지 않아도 되죠, 여기? 여러분은 보고 있으니까. 14만원, 영업권 4,000원만큼 있었죠? 내보내줘야 되죠, 얘도. 그 다음에 처분이익 3,000원 있었죠? 보내줘야 되죠? 그러면서 차변에 현금 63,000원, 그 다음에 부채 67,000원, 비지배지분 14,600원, 이익잉여금 2,400원. 있었던 부분 우리가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6월 30일에 만약에 지배력을 상실을 했다면 앞에서는 뭐예요? X1년 초에 상실했단 말이에요. 6월 30일에 상실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6월 30일이니까 7월 1일부터는 우리한테 필요가 없죠. 그래서 종속기업 투자 이 부분은 똑같아. 이건 안 할게요, 여러분. 앞에서 했으니까 얘도 똑같죠. 그 다음에 이제 6월 말을까지 순자산의 변동 부분 중에서 비지배 지분을 해야 되니까 2,000원 지금 6월 말에 당기 순이익을 보면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당기 순이익이 지금 2,000원이에요, 여러분. 그럼 이 부분만 우리한테 지금 반영을 시켜줘야 되니까 2,000원 곱하기 20% 해가지고 400원만큼만 반영을 해주면 되죠. 작은 A만 반영하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재무제표 보고 있으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처분하는 시점에 개별 장부 기록 부분도 우리가 봐줘야 되죠. 6월 30날 현금 63,000원 들어와요. 똑같이. 종속기업 투자 6만원, 처분이익 3,000원. 여긴 똑같아. 자, 지배력 상실 시점이에요.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 있어요. 14, 4, 3이란 말이에요. 4, 3은 똑같죠. 자산을 봤더니
지금 14만 5천 원. X2년도에 1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의 6월 30일까지 14만 5천 원만큼이 자산이에요. 그대로 가져온 거죠. 6만 3천 원 주고 팔았어요. 부채도 가보면은 7만 원이에요. 그대로 가져오면 돼요.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그 다음에 비지배지분 있어요. 비지배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서 개선해 놓은 부분 원래 14,000원, 그 다음에 이거 두 개 합하면 15,000원이죠. 이렇게 해서 15,000원 부분, 그 다음에 잉여금 부분 우리가 정리를 해주면 되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배력 상실 분개해주고 연결조정 분개해주면 되죠. 연결조정 분개, 최종적으로 이제 보면 갑회사 거 수익과 비용 있었고요. 을회사 거 지금 수익 비용 있었어요. 10만원, 98,000원. 이거 언제 거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예요. 지금. 그 다음에 2,000원 그대로 여러분 가지고 온 거예요. 똑같이 우리 이제 479페이지에 있는 거 똑같이 가져왔어. 안 넘어갈게요. 자, 연결조정 분개 해줘야 돼요. 자, 영업권 해줘야 되죠. 종속기업 투자. 원래 연결조정 분개 했을 때 이렇게 종속기업 투자 들어오면서 영업권 정리해 줬었고 자본금, 이익잉여금 이런 거 제거하는 처리했었죠. 그 다음에 비지배지분과 관련된 이익잉여금 600원, 400원에서 1,000원 연결조정 분개 했었고요. 대변에 비지배지분 14,000원, 600원, 400원 해서 15,000원만큼이 비지배지분이었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나중에 지배력 상실했을 때 어디로? 대변에 있던 거 차변으로 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자, 상실이에요. 이제 연결재무제표 작성할게요. 지금 연결재무제표 이거 지금 같이 오면 60만 원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3,000원만큼 우리 제외시켜주면 되고요. 지금 비용 같은 경우는 54만 8천원. 이 3,000원 넣었던 거야. 후 시점 이거 빼줘야 되죠.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 5만원과 52,000원 6월 말까지만 우리가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6월 말까지 2,000원에다가 자, 그 다음에 일단은 종속기업 자산 65,000원 145,000원 연결재무제표에 지금 79만 5천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배력 상실 분개를 하게 되면 14만 5천원 나가주면서 6만 3천원 들어오는 분기 처리하니까 71만 3천원 영업권 우리 이제 나가줘야 되죠 여러분. 그다음에 부채 그대로 우리가 자산, 대변, 부채, 차변 이렇게 와주는 우리 조정분개 봤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잉여금과 관련해서도 차변에 4천원, 대변에 3천원 그대로 와주면 되죠. 비지배지분 우리 얘도 정리해줘야 되죠. 15,000원 연결재무제표에 있는 거 차변으로 대변에 있다가 차변으로 상실하니까 없어지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연결조정 분개를 하나하나 해보면 좋겠죠.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시험 문제도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한 번씩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죠.